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2021년도 2학기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교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에서는 객체지향 설계 및 분석 능력을 또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계 패턴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립니다. 이 수업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 패턴을 집중적으로, 특히 객체지향 코드에 나타나는 설계 패턴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객체지향 개념을 복습해보고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이를 설명해 드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설계 패턴들입니다. 이 설계 패턴들을 이라는 것은 기존 개발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또 기존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패턴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 개발자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설계 패턴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러한 설계 패턴을 가져다 씀으로써 여러분들의 코드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코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리뷰할 때 왜 그렇게 코드가 작성됐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실제 나중에 현장에 가서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설계 패턴이 개발자들 간에 소통을 할 때 중요한 어떤 용어로, 언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또 소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수업에서는 한 주 정도 할애해서 리팩토링이 뭔지, 이 리팩토링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계 패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패턴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먼저 건축학 분야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이 분은 건축학 분야에서 설계를 할 때 어떤 건축을 설계하든지 간에 동일한 패턴들이 또 좋은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도 이 네 사람들이 컴퓨터 코드에 등장하는 좋은 패턴들을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갱어 4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 이후부터 이 설계 패턴이 대중화됐고 현재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설계,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리한 23개의 패턴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코드에 등장하는 패턴들입니다. 어떤 객체지향 코드로 문제를 설계할 때 그 설계를 할 때, 코드를 구성할 때 클래스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객체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구현되는 패턴이 바로 이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해결해야 되는 많은 설계 문제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슬기롭게 해결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했던 그 패턴을 가져다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계 패턴을 활용하는 것은 코드를 재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보다는 더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요리에서는 레시피, 조리법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어떤 조리법이 있을 때 이거 실제 요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요리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는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 패턴은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 패턴을 이해하고 직접 그 설계 패턴이 대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라이브러리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보다는 상위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바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바 외에 파이썬을 가지고도 실습을 같이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바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자바를 이용하고 파이썬을 이용하고 싶은 분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으로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고 제가 파이썬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파이썬을 이용한 코드를 진행할 때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제가 드리는 코드가 그렇게 썩 좋은 코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수업에 있는 많은 강의 내용과 코드는 파이썬이 아니라 자바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자바보다는 파이썬을 좀 더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과제와 숙제를 파이썬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왜 제가 자바로 시작을 했냐 하면은 자바는 C++보다는 좀 더 이런 설계 패턴, 객체적 개념에 충실하게 그런 어떤 문법의 복잡하지 않게, C++는 문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문법적인 요소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 그런데 자바는 문법이 매우 단순하고요.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는 C++ 비교하면은 매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이용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은 GUI를 활용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MFC 같은 걸 안 쓰고도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쉽고요. 파이썬의 경우에도 요번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그 파이썬에 있는 여러 GUI 라이브러리 중에 그 Q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버전 5. 현재 보니까 QT 6까지 나와 있는데 QT 5를 이용해서 한번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습 예제들은 GUI를 많이 활용하는데 자바는 자바 FX 라이브러리 이용할 것이고 파이썬은 이 PyQt 라이브러리, 5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도 1학기 끝마쳤을 때 3, 4학년은 첫 4주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원래는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가 더 엄중해져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첫 5주는 진행하기로 학교에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도 첫 5주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5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라이브 강의를 하지 않고 ELA 강의 동영상, 지금과 같은 동영상들을 업로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습하면 될 것입니다. 이 EL에 올라가는 그 동영상에는 이와 같은 PPT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도 있고, 그 이클립스에서 자바 소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숙제가 또 과제를 진행한 다음에 그 과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영상들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학습하고 코딩하고 그러면서 모르는 것들은, 궁금한 것들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두 번 다 시험은 이론 시험인데, 그 이론 시험이다 하더라도 주로 손 코딩하는 시험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3를 이용해서 처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이 파이썬 3로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8월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많이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험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파이썬을 하기 때문에 시험도 파이썬으로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확정해 갈 것이니까 미리미리 설명을 못 드린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은 주로 패턴을 설명드리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 패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씀드리면, 자바 언어 중심으로 패턴을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합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을 원하면은 파이썬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바로 진행되는 실습과 동일한 파이썬 코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 코드를 갖고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고, 자바로 하고 싶으신 분은 자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이용하게 되는데, 각 패턴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패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교재에 있는 예제만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웹에서 소개된 또는 다른 교재에 있는 또는 제가 생각해낸 예제를 가지고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살펴보면서 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패턴을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이 패턴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뭔지, 또 설계 및 구현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요거는 언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C++, 파이썬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각 변형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 패턴에 대해서는, 모든 패턴은 아니지만 중요 패턴에 대해서는 실습 노트를 이용해서 실습과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14개 패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갱어4에는 23개가 있다고 했죠. 나머지 패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루지 않았던, 수업 시간에 진행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모든 패턴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정보는 이렇게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있지만
주로 저랑 소통은 카톡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은 제가 요즘 들어서는 자주 확인을 또 수시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번호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가 교재를 직접 집필해서 진행하거나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강의를 하는데, 이 수업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교재는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교재를 쓰고 있고, 이 교재에 대해서는 번역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이 세컨드 에디션을 반영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거의 16년, 15년 만에 새 2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판과 2판의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제들이 동일합니다. 저는 좀 더 다른 예제들, 새로운 예제들을 발굴해서 2판을 준비했을 걸로 기대했는데, 크게 여기 있던 예제와 여기 있던 예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1판과 2판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조교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조교가 배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교와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조교의 주 임무는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제 채점과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조교의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강의 평가 방법은 출석, 질의응답, 퀴즈, 숙제 실습, 그 다음에 중간 기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요. 15%입니다. 갑자기 20, 30, 70, 예, 15%입니다. 너무 높다고 맞는데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지난 학기와 달리 퀴즈가 추가됐다. 이 점이 되겠고요. 이제 자바와 자바 FX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안다. 아니면 파이썬 3와 Qt5를 사용할 줄 안다. 뭐 이거를 너무 잘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완성된 코드를 드리고 이제 설계 패턴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바 FX나 Qt5 파이QT죠, 이렇게 요 라이브러리를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 뭐가 있냐면 강의 슬라이드가 있고, 각 패턴을 요약한 한 두세 페이지 또는 두세 페이지의 PDF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제한 복습 노트, 설계 원리 노트들, 이런 노트들도 드리고요. 실습 노트가 한 9개 실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습 노트와 또는 강의와 관련된 프로젝트들, 파이썬 코드들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강의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3-5문제가 제공이 되고, 이 문제들은 사지선다나 단답형입니다. 정답 비율이 최종 평가에 반영되니까 충분히 학습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문제를 많이 틀리면
또 강의 평가에 영향을 받으니까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 2주마다 최소 한 번은 그 학습과 관련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EL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막 한 번 많이 하고 000 하면은 강의 평가에 나쁘게 반영되니까 최소 2주에 한 번은 질의를 해주셔야 돼요. 질의를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질의를 한 번도 안 하게 되면은 강의 평가에 나쁘게 반영이 되고요. 질의를 올릴 때는 기존에 다른 학생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보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들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제목들을 잘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 제목은 이렇게 꼭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릴 때 이 질의가 어떤 강의 노트하고 연관된 질의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이면 이제 요거 강의 슬라이드 보면은 처음에 노트 05, 뭐 06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번호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6장, 7장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번호는 요 강의 슬라이드 노트에 연관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ELN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 질의응답과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실습 노트 9개가 있는데, 이 9개 실습 노트마다 과제가 하나씩 있고요. 또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실습 노트를 실습 시간에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실습 노트에 있는 실습 부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는 일주일 정상 제출 기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각 제출 기간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0점 처리되고요. 별도 보고서는 필요 없고, 혹시 실습 노트에 어떤 이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은 그 답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주석에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로 숙제를 할 경우에는 이클립스 프로젝트 압축해서 엑스포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파이썬으로 실습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디렉토리를 압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제 마감 기간 일주일 요 지나면, 지각 제출 기간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실습 피드백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고 숙제를 해서 올리는 거는 조금 반칙이죠. 반칙이지만 그래도 제출 안 하는 것보다는 부분 점수를 드리니까 꼭 숙제는 항상 제출해 주세요. 하는 만큼이라도 해서 제출해서 0점 받는 것보다는 부분 점수를 받는 게 평가에 유리하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 완벽하게 못했으면은 이 피드백 영상을 통해서 내가 왜 못했는지, 뭘 이해 못한 건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평가는 이제 조금 실습에 해당되는 게 있고 과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 실습에 해당되는 것과 과제에 해당되는 게 비율이 조금 다르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나눠서 반영을 해서 전체 15%인데 그 중에 과제들만 모아서 10% 반영하고 실습들을 모아서 5% 반영하겠습니다. 제출을 요구한 프로젝트마다 10점 만점을 환산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30점 만점인데 이것을 10점으로 다시 환산해서 최종 과제에 대한 점수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감점 요인은 프로그램 주석이 없으면 감점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주석에는 학번과 이름을 반드시 제출하신 학번과 이름을 포함해 주시고요. 들여쓰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과제 요구사항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감점이 되고, 또 지각 제출하면은 감점이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계제는 이 깨너포의 그 교재,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팩토링 1주 동안에 그 리팩토링을 설명드리는데 요걸 이용합니다. 이것도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는데 퍼스트 에디션과 세컨드 에디션을 다 활용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퍼스트 에디션은 자바로 되어 있고 이 세컨드 에디션은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요 책도 활용해서 기존 코드들 패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리팩토링, 어떤 것들을 리팩토링 하면 좋은지 그거는 요 책을 많이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강의 스케줄을 설명해 드리면 객체장 개념을 복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객체장 설계 원리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수는 올라가는 강의 동영상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동영상이 약 50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분량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예가 되겠고, 여기부터 이제 각 패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시험 전에 리팩토링을 한 주 정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요 다루지 않은, 여기서 교재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 다루지 않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그런 패턴들을 모두 모아서 요게 마지막 노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16주가 아니라 15주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버전은 자바는 현재 16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바 FX는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참고로 그 자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그 설치 영상을 요 수업에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바 FX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관련해서는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파이썬은 파이썬 3와 PyQt5, PyQt5는 여기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객체지향 설계 패턴에 대한 강의, 교과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